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은유입니다. 저는 10살에 부모님을 두 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인해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친척들에게 전해 들은 말로는 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다 같이 여행을 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여행 한번 가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일만 하셨던 부모님은 이렇게 일만 하다가 저와 시간을 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휴가를 내서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비가 왔었고 저희의 맞은편으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차를 심하게 박아버렸고 그 사고로 부모님과 상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까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저는 일어난 뒤 충격으로 인해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몸에 트라우마가 남아있는지 현재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차를 타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맡아서 키우는 것을 꺼려했고 결국 나이가 많으신 외할머니가 저를 맡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삶에서 외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할머니께 정말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사회에 나가 외할머니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어 상고를 졸업한 뒤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받은 월급으로 외할머니와 레스토랑에 가서 소고기를 썰어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좋은 기회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연봉이 조금 높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던 중 저는 6년 정도가 지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회사 직원이었는데 업종이 같다 보니 계속 마주치게 되었어요. 남편의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끼던 중 남편의 고백을 받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외할머니께 소개시켜드렸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과 할머니의 첫 만남 후 남편이 집에 가고 나서 할머니가 남편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엄마 아빠가 봤으면 정말 좋아했겠다.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같아. 나는 할머니 마음에만 들었으면 됐어요. 그래, 할미 죽기 전에 빨리 결혼해. 우리 손녀딸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지. 그런 말 좀 하지 마. 난 할머니랑 평생 살 거야. 예전에 사귀어왔던 남자친구를 소개할 때 결혼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할머니가 이상하게 그 사람과 만난 이후로 계속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어느 정도의 안정이 되었을 때 해야 하고 남편과 저도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혼을 조금 미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할머니가 곧 있으면 자신이 돌아가실 걸 알고 계속 재촉하셨던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기둥이자 이유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었어요. 저에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뿐이었는데 할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니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저를 옆에서 진심으로 보살펴주고 안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남편은 제 기분을 풀어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 준비를 하며 저희는 서로의 가정사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른 얘기는 잘해도 가정사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아서 연애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뒤로 어머님은 홀로 아들인 저의 남편을 키우며 많이 의지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남편은 아들이자 남편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동병상련이라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 더 사랑하고 아껴주다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는 지인 몇 분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기에 결혼 준비는 빠르게 마치게 되었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어머님 집과 가까운 쪽으로 결정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셔서 적절하실까봐 제가 먼저 제안했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준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었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난 뒤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여 직장은 그만두지 않고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 하기로 했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저희 부부만의 약속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에게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을 기쁘게 반겼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설거지 당번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을 마친 뒤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어떤 거요? 석현이가 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오늘 저 사람이 설거지 당번이거든요.
그건 또 뭐야? 나도 내 아들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는데 설거지를 왜 시켜? 갑자기 화를 내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부는 당황했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어머님을 말리며 어머님 집에 데려다 드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어머님 집에서 돌아오고 저희 집에서는 정막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자기 집안일하는 거 싫어하셔? 집에서 못하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싫어할 줄은 나도 몰랐네. 우리 집안일 당번으로 맞춰서 하는 거 얘기했어? 응.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 너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돈도 더 많이 벌잖아. 그 얘기가 왜 나와? 에이,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 어머님 오신 날에는 내가 설거지 할게. 대신 그날 내가 해야 하는 집안일은 어머님 가고 자기가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저희는 어머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이 오신 날에는 최대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어머님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오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는 매일같이 설거지 당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심심해서 놀러 왔다고 하시긴 했지만 혹시라도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킬까봐 감시를 하려고 오신 것으로 보였어요. 하루는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남편이 세탁기에서 빨랫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인터폰으로 대답을 하니 놓고 가신 물건이 있어 다시 오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세탁실에 있어서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세탁실에서 거실까지 거리도 있고 어머님이 물건만 다시 가지고 가실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상 아래쪽에 지갑을 두고 가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에 서 계시는 어머니에게 지갑을 다시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세탁기 있는 베란다에 있다고 했어요. 저희 베란다에는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키우고 있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남편이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남편이 세탁실에서 빨랫감을 꺼내왔어요. 원래 베란다에 있는 건조대에 널기 때문에 거실로 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그날따라 양이 많아서 조그마한 건조대와 함께 빨래를 거실로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 없을 땐 이렇게 석현이를 부려먹는 거냐며 화를 내셨고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저희가 출근하는 아침에 자신의 집으로 가셨어요. 어머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어머님이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집안일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지친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이제 좀 그만 오시면 안 될까? 그래도 그만 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잘 말은 해볼게. 나 일하고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하지. 어머님 눈치도 봐야지. 나 너무 힘들어. 우선 말은 해볼게. 말을 해보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어머님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저도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해서 집에 가 있던 날이었어요. 겨우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간 저의 눈앞에는 어머님과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하나도 치우지 않은 상태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더군요. 제가 치우기만을 기다린 듯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순간 열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참던 저의 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어머,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뭘 했다고? 매일같이 저희 신혼집에 찾아와서 자고 가시는 거 제가 혹시라도 석현씨 집안일 시킬까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야, 너는 말을 뭐 그렇게 하냐?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길래 제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습니다. 야, 너는 조용히 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겠다며. 근데 왜 변하시는 게 하나도 없니?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니까 편해서 그러니? 어머, 넌 왜 네 남편한테 화를 내고 그래? 어머니, 저기 식탁에 있는 것들은 왜 그냥 두신 건데요? 제가 치우라고 그냥 내버려 둔 건가요? 저 이제 지쳤어요. 이제야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가정부잖아요. 내가 언제 널 가정부 취급했다고 그래? 어머님이 지금 하는 행동이 그래요. 저 일도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고요. 저 사람 연봉보다 제 연봉이 더 높은 건 아시죠? 쥐꼬리만한 저 사람 월급만으로 생활 불가능합니다. 말이 그게 뭐냐? 그래도 여자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을 내줘야지. 그리고 남편 연봉 가지고 뭐 어째?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저와 가족관계 유지하실 거라면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만간 이혼해 드릴 테니 그 쥐꼬리만한 연봉으로 둘이 알콩달콩 모자 사이 이어가세요. 저는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으니. 이렇게 저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집을 그대로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잡았어요. 순간 남편이 더 밉다는 생각에 너 우리 엄마가 늘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와 계시고 너 일 다녀와서 쉬지도 못하게 계속 집안일 한다고 생각해봐.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 내가 지금 친정이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난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사실 편하긴 해서 좀 즐겼다. 그게 이혼 얘기가 나올 정도야?
난 이제 지쳤거든. 지금 아니면 평생 두 사람 뒤치다꺼리하고 살 것 같아. 나도 집에 얼른 오고 싶고 쉬고 싶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 이제 나에게 집은 일거리로밖에 안 보여. 난 너의 엄마도 가정부도 아니야. 어머니도 똑바로 들으세요. 전 이 사람과 결혼한 거지 어머니와 이 사람 수발 들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머님이 그러고 살았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여자도 남자보다 충분히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어머니도 여자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발끈하셔서는 네가 내 아들보다 돈 더 잘 번다고. 지금 유세야? 난 절대로 내 아들이 손에 물 묻히는 거 못 본다. 친정이 없으니까 보고 자란 것이 없어서 저러는구만. 이래서 제대로 보고 자란 집에 장가 보내려고 했건만 어디서 재수없는 것이 걸려서. 그래서 저를 무시하고 그렇게 우습게 알았어요? 친정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본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더 이상 말을 하면 울 것만 같아서 먼저 화를 누르고 그럼 어머님이 평생 아들 손에 물 안 묻히게 데리고 사세요. 저는 자기 편하자고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는 놈 필요 없으니까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마구 쏘아붙이니까 남편놈 화가 났는지 저의 어깨를 팍 치더군요.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사람도 똑같더군요. 사람이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는 힘이 솟구치더군요. 너무 열이 확 받아서 남편을 밀쳤는데 하필 발밑에 제가 퇴근하면 버릴 수 있게 친절하게도 신발장에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놔뒀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릇을 깨먹었는지 쓰레기통에 싸지도 않고 그냥 버려두었는지 남편이 넘어지면서 휴지통을 치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깨진 유리 조각을 남편이 무릎으로 짚어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고함을 지르더니 저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성난 사자처럼 달려들길래 제가 살려고 그런 시어머니 밀쳐버리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대문 열고 또 달려나와 저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거 이번엔 더 거세게 밀쳐버리고 저희 집이 계단도 없는 빌라 5층인데 서둘러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친정이 없으니까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화가 정말 많이 났거든요. 아파 죽겠다는 시어머니 뒤로하고 차를 타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그냥 차에서 잤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도 끄고 자고 일어나 꺼진 폰을 아침에 켜보니 전화 기록이 엄청나게 있더군요. 시어머니 들어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안 하면 이혼은 절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모두 무시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마지막 대면을 했는데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법정은 다행히 저의 편을 들어주어 끝나게 되어서 이젠 완전히 남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사랑이 온다면 시어머니가 제발 며느리를 딸처럼은 아니어도 며느리를 아들의 노예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들이 병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며느리가 수발을 들기 원하는 걸까요? 남편은 일남일녀의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남편의 집안 같은 경우 시댁 쪽의 아들뿐이라서 딸만 그토록 바래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13살 때쯤 늦둥이 딸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게 바로 저의 시누이입니다. 시부모님의 경우 늦게 가지게 된 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오냐오냐 하시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커온 사람들이 다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시누이의 경우에는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하고 오냐오냐 커서 그런지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면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개념 없고 눈치 없는 시누이 때문에 많이 화를 냈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결혼하면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시누이는 처음에 저에게 엄청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사실 상상했던 이미지가 너무 최악이어서 그런지 더 호감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에게 잘해주었던 이유는 모두 저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러는 거였더라고요. 저와 남편 모두 능력이 좋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시누이의 경우 조그마한 연봉에 사치는 엄청나게 부려서 항상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개념도 눈치도 없어서 항상 남편에게 혼나다 보니 남편이 있을 때에는 조용한 편입니다. 남편은 그런 시누이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아무리 떼를 쓰고 졸라대도 원하는 물건을 사주거나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는 편입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성인이 다 된 딸을 항상 감싸주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지 뒤돌아 또 부탁을 들어주더군요. 그래서 시누이는 남편에게 아무리 떼를 써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앞에서는 철부지 없는 행동을 잘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누이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남편보다는 조금 더 쉬운 상대라는 것을 알고는 계속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신혼초 때 시누이가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시누이에게 호감이 있었을 때여서 2번 정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고도 하고 생각보다 개념 있는 친구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시누이에게 크게 대어보고 나서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좀 비싼 명품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끼는 가방이기도 했지만 시누이 말로는 동창회에 나가는데 기가 죽기 싫다고 하길래 제 시누이 기 좀 살려주려고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때 상태가 영 좋지 않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만 보일 정도의 스크래치라서 뭐라고 하진 못하고 넘어갔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네일샵 운영을 하는데 조금만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걸 알고서 하루는 시누이가 네일샵에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일단은 친구에게 물어보니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약 날짜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시누이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오지 않는다고 하길래 제가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보니 시누이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어디에요 아가씨? 아, 저 오늘 약속이 잡혀서 못 갈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취소하신다고요? 무슨 약속인데요? 아, 새언니한테 말하면 알긴 해요. 우선 저 바쁘니까 끊어요. 이러고는 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는 것보다 상상하지도 못한 시누이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나중에 밥이라도 사겠다고 하고 난 뒤 너무 미안해서 조금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제 입장이 너무 이상해지더군요.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노쇼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친구가 되어 있는 SNS에 남자친구와 즉흥 여행을 갔다는 것을 자랑처럼 올려놨더군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다음 주에 예약 가능하냐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시누에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쇼 한번 한 고객들은 다시 예약 잡아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안 되겠네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분 뒤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새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어때요? 한 번만 더 부탁해봐요. 죄송해요. 그렇잖아도 물어봤는데 가게 규정이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언니 친구는 뭐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요? 새언니 한 번만요. 원래 그렇게 깐깐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나 제대로 지키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애처럼 시누이가 방금 전 그 일을 시어머니께 모두 일러바친 거예요. 한두 시간 지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그 네일샵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가, 미니가 부탁한 거 그거 예약 한 번만 잡아줄 수 없겠니? 아, 손톱관리요? 죄송해요. 아가씨가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으셔서 다시는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시누이가 부탁하는데 한 번만 들어주렴. 계속 부탁하는 시어머니께 죄송해서 우선 다시 한번 물어는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통화를 시누이가 다 듣고 있었는지 통화가 끝나자마자 문자로 언니 거봐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될걸. 응? 된대요? 라고 온 거예요. 20대 중반인 여자가 정말 초등학생처럼 유치하게 나오는 모습에 화가 나서 그냥 시누이 문자를 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 문자로 죄송하다고 친구가 받아줄 수 없겠다고 했다고 얘기하며 그날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과 오랜만에 쉬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누이에게 새언니 미안한데 혹시 6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이 곤란하기도 하고 또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 옆에 있는 남편에게 저번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문자 내용도 보여주었습니다. 그새를 못 참고 시누이가 언니 언제 넣어줄 거예요? 계좌는 알고 있죠? 바로 넣어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걸 본 남편이 화가 나서 시누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화를 내려고 했지만 제가 우선 이 상황은 제가 정리하겠다고 하며 진정시켰어요. 그 뒤 제가 저는 저번 일로 인해서 아가씨 부탁 들어주기가 조금 그렇네요. 라고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있는 옆에서 남편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로 바꾼 뒤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 언니 돈도 잘 버는 사람이 60만 원이 아까우세요? 네, 6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 별거 안 되는 돈 아가씨가 직접 벌어서 쓰세요. 저한테 손 벌리지 말고 저한테 60만 원은 별거니까요. 별 같잖아서 진짜. 언니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이러고는 지가 뚝 끊더라고요. 매번 저에게 부탁할 게 생기면 전화하고 자기 용건 끝나면 뚝 끊어버리는 싸가지 없는 태도에 화가 났어요. 전화가 끊기고 시누이에게 이번에 얘기한 것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내쫓기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잘 생각해봐요. 라고 문자가 온 겁니다. 멍청하게 남편이 저희의 통화를 다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시누이에게 어디냐고 통화를 했고 남편을 무서워하는 시누이는 남편이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자마자 달려오더군요.
신우이가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문을 열고는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신우이가 순순히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너 새언니한테 나 몰래 계속 부탁을 해? 그래놓고 뻔뻔하게 뭐 하는 거야? 새언니 웃긴다. 그 별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런 거야? 뭐야 유치하게. 신우이가 이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신우이의 뺨을 때리더군요. 솔직히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너무 세게 맞아서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너 지금 한 말 다시 해봐. 너 내 눈 똑바로 바라보고.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뿐인 동생보다 아내다 이거야? 너 엄마 아빠가 오냐오냐 키웠더니 정신 못 차리지?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보면서 참아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엄마 집에 있는 가방 물건들 다 싹 버려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선 남편의 말이 끝나니 서둘러 저에게 사과를 하고는 뛰쳐나가려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신우이를 다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야, 이 상황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 새언니한테 어떻게 행동할 건지 제대로 얘기해. 내가 손까지는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 진짜 선 넘는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이제부터 언니한테 부탁도 하지 않고 언니한테 피해주지도 않을게요. 너 내가 다 들었고 와이프 폰 내가 항상 볼 거니까 절대로 그런 행동 다시는 하지 마. 너가 오늘 일 엄마 아빠한테 말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냥 조용히 살아갈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된 후 신우이는 시댁으로 향했고 현재 신우이는 저에게 부탁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인지 신우이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 나가 자취방을 구해 살고 있다고 해요. 시부모님에게 그날 일을 얘기하지 않았는지 시부모님과 사이도 좋습니다. 신우이와 사이가 괜찮아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신우이가 나이가 들면 자신이 했던 행동을 깨닫고 후회할 날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